168페이지에 33번 문제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해설이 있고요. 해설을 보시다 보면 행정수수료 얘기가 나옵니다. 그 행정수수료는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갖다가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수수료 내는 경우가 6가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처럼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여러분 응시원서 지금 시켰습니까? 28,000원 내셨어요? 그 28,000원이 바로 응시 수수료입니다. 기억번. 니은번은 자격증 재발급 신청할 때도 수수료 냅니다. 니은번. 자, 그 다음에 밑에 해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디귿번 보시면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고, 리을번, 동그라미 리을번,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고요. 마지막에 신고 필증을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 내라고 돼 있어요. 요 6가지만 수수료 내는 건데, 주의할 것, 6가지 빼고는 안 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응시 수수료를 내는 거 맞는데, 응시에서 이제 자격증을 따면,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게 되잖아요. 이 자격증을 막장 줄 때는 돈 내라는 소리 안 합니다, 이때는. 왜냐면 요때 이미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요게 2번이나 출제됐었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니라, 그 전에 이때 이미 걷는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33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십니다. 박스 보시면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 그거 맞죠? 그 다음에 분사무 설치도 맞고 수수료 냅니다. 휴업 신청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요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리얼번은요, 자격증 재발급은 내죠 또.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내는 경우가 되겠고, 정답 2번인가요? 34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처음에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거고요. 두 번째 등록 신청할 때도 내는 거고요. 휴업 신고할 때 또 남았네요. 안 내고. 네 번째 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때 내고. 마지막 처음으로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안 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야 되는 경우는 3가지인가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9장으로 가십니다. 9장은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의 비중이 있어요. 일단 자격 취소하고 정지를 먼저 보도록 하는데요. 자격 취소 사유 4가지죠. 자격 정지 사유는 6가지고, 자, 사유를 먼저 암기하십니다. 자,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양이 뭐냐면 자격증 빌려준 거예요. 양도 돼요. 요게 부정취득입니다. 아까 부정취득은 포상금은 걸려있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부정등록이 걸려있는 거고, 요건 자격 취소니까 부정취득입니다. 취득. 자자는 뭐냐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중개 업무를 봐버리거나 또는요 이중소송을 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자격 취소입니다. 마지막에 요게 뭐냐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뭘 받아야 돼요? 징역. 그러면 자격 취소. 예. 자, 자격 취소 사유하고 자격 정지 사유를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자격 정지 사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자정해요.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받아서 확인하고서 날인을 해줄 건데 안 했다 해서 6가지입니다. 이 자격정지는 소공이 얻어맞는 거죠. 소공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중소송. 그죠? 그 다음에 소공이요. 거자는 뭐죠? 내용 2가지예요. 거짓기재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2개고, 금자는요 7가지입니다. 7가지 금쟁이. 자, 시험 문제에서는 금쟁이라고 절대 나오지 않고 금쟁이 구체적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금쟁이 그러면 요게, 자, 증, 직상, 투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수, 협,
판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증자는 양도 금지 증서입니다. 양도 금지 증서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청약 통장하고 뭐요? 딱지, 입주권 같은 딱지 있죠? 이런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하면 금쟁이. 네,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뭐죠? 쌍방대리. 이것도 금쟁이. 요 투자는요?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미등기 전매 알선. 그렇게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돼. 투기 조장행위라고 안 나오고 그냥 미등기 전매 알선했다 이렇게 나오고 뭐 그래요. 수는 뭐죠? 초과보수, 초과실비, 복비를 많이 챙긴 거. 협은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인데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등록된 개공이 그를 통해서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의를 이용하게끔 빌려주거나 이런 거죠. 판자는 뭐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매자는요? 중개상물에 대한 매매업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요 7가지요. 문제지문에 금쟁이라고 안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확은 뭡니까? 확. 소공이 설명을 어떻게 해요?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네. 그죠?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요. 소공도 인장 등록할 그리고 사용할 의무가 있죠? 네. 소공이 그걸 어기면 자격정지. 이 정지기간은 길면 6개월이죠? 6개월 이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건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거기다 날인 안 했다는 뜻이요.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이 서류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고요? 거래계약서. 또 하나는요? 확인설명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입니다. 근데 그 자격정지 기간, 사유 중에서 기준기간이요. 요 앞에 세 가지하고 뒤에 세 가지가 기준기간이 틀리죠? 시험에 3번이나 출제됐던 거. 앞에 이소, 거, 금까지는 기준기간이 몇 개월? 6개월. 뒤에 확인, 날인 안 했다는 3개월. 이렇게. 기준기간 기준에서 자격정지를 하게 되는 시도의사가 조금 더 때리거나 조금 덜 때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때 그 시도의사의 재량의 폭은 기준기간이 뭐예요? 2분의 1. 그렇지만 결코 늘려서 처분하더라도 6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이 자격정지 사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 돼. 자격 취소도 요게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상대방은 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상대방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격 취소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애초에 자격증을 갖다가 교부했던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더라는 얘기야. 자격증 준 사람이랑 사무실 있는 곳이 그랬을 때는 둘 중에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만 취소 권한이 있고 여기는 취소 권한이 없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알게 됐을 때는 이 사유를 여기다 재빨리 어떻게 해요? 통보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자격 취소 이렇게. 대신 여기서는 자격 취소를 못하지만 자격 취소를 뺀 나머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뭐예요? 몽땅합니다. 모두 이행한 뒤에 요렇게 통보 이렇게. 여기서 자격 취소. 자, 근데 자격 취소를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세 가지인데 일단 3년간은 중개사 시험에 뭐예요? 응시할 수 없죠. 시험을 못 봅니다. 3년.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중개업 시장에서요. 일을 할 수 없어요. 결격자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를 당하면 자격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셔야 돼. 이렇게. 며칠 이내 반납입니까? 7일 이내 반납이죠. 어디에 반납해야 됩니까? 시도지사.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줬던 시도지사입니까? 아니면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입니까? 줬던 시도지사. 그죠? 여기 아니고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 이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할 적에는 사전에 변매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서 해야 되죠? 그리고 자격 취소하고서 국장한테다가 했다고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도 자격 취소했다고 통보하도록 돼 있죠? 이 보고나 통보는 언제까지요? 여기 5일 이내입니다. 아까 협회가 총회에서 뭘 의결했을 때 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그때는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협회는? 국장한테 보고한테 지체 없이 보고하죠? 여기는 언제까지 보고해요? 5일 이내. 그죠?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되고, 요걸 7일 이내.
7일 내에 이걸 반납을 갖다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반했을 때. 그리고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그랬을 때는 자격증 대신에 뭘 갖다 냅니까? 사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응? 자, 이번에는 자격 정지로 가봅니다. 자격 정지 같은 경우는 역시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자격 정지 상대방은 누굴까요? 그러면 자격 정지 상대방은 소공이라고 딱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소공. 밑에 일하는 사람. 그럼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면 소공한테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격정지도 누가 하냐 그러면 애초에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랑 사무소 수대지관할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르다면 둘 중에서는 여기만 자격정지 권한이 있다. 여기는 자격정지 없죠. 못하죠. 못하니까 만약 혹시라도 이걸 알게 되면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재빨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대신 자격정지 이거 빼고 나머지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저것처럼 똑같이 뭐예요? 몽땅 이행하고 나서 통보하죠. 그러니까 자격정지란 말만 못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만큼은 사실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소공의 위반행위가 되다 보니까 누가 적발할 가능성이 높냐면 등록관청이 적발할 가능성이 높죠. 뭐 등록관청은 그런 사실을 적발했다 그랬을 때 소공한테 자격정지야 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재빨리 시도지사한테 이르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이때도 지체 없이 통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자격정지를 받으면 불이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그죠? 정지 기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죠. 결격자가 돼서 유일한 불이익. 이 정도 불이익이니까 이건 청문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격정지 받았다 했을 때 자격증을 반납할까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격 취소는 반납하지만, 그리고 자격정지 때리고 나서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 그런 거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자격정지는 취소에 비해서 보고라든지 청문이라든지 반납이 없는 게 특징이죠? 끝났어요. 자,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일단은 172페이지 가보시면 5번 문제가 있습니다. 5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172페이지) 밑에 있는 5번 문제요. 자, 5번에서요. 자격 취소 사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권은 부정취득입니다. 여기 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 양도대여인데 좀 조심할게요. 여기서 얘기한 양도대여는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그래야 자격 취소니까. 근데 자격증 양도대여는 성명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격증인데, 여기 지금 니은번은 성명 또는 뭐라고 나와요? 상호. 이렇게 나오면 등록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등록증 양도대여가 되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구별해 주셔야 돼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자격증 대여예요. 근데 성명, 상호 두 개 나오면서 사용하게 했다 그러면 등록증 대여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이나 임원이 됐다는 거니까 이중소속이죠. 요겁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미음번은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지. 피읍번은 중징. 자격 취소 맞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물었다고 나옵니다. 벌금 갖고는 자격 취소가 안 되죠.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니은번하고 제일 끝에 시업번 두 개입니다. 7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7번의 1번은 자격 취소한다. 자격 취소. 좀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를 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틀린 이유는 자격 취소를 하기 전에 미리 청문하는 겁니다. 자격 취소 요게 틀렸다는 거예요. 수준이 이해합니다. 그 다음 2번. 자격 취소한 자는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 자격증을
취소한 시도이사한테 반납합니다. 5일 이내에 반납이 아니고 7일이죠. 3번은요. 취소 처분한 때는 국장에게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지체 없이 보고가 아니죠. 5일 내 보고 이렇게. 4번요.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행한다. 요게 맞죠? 5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그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사람은 누구?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 도지사죠. 틀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에 1번 지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오른쪽에 9번 풀어보시고. 9번에 1번은 자격증 반납은 어디에 대놓고 하는 거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아니고요. 2번은 부정취득이다 그렇게 되면 자격 취소 사유만 되고 끝이에요. 1학년 일반이 없어요. 3번은 자격 취소하고서 국장한테는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5일 내 보고. 4번은 아까도 했지만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사람은 누구죠?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죠.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 아니고요. 기출지문입니다 이거. 5번은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서공이 됐다. 이거잖아요 이거.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서공이 됐다는 건 이중소속이죠. 자격 취소예요. 그렇죠? 5번이 맞는 말 그래서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13번 문제 풀어보시고. (13번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은요? 1번 소공은요 거래계약서를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요. 2번 지문은요 인자에 들어갑니다. 확인할 때 인자.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신 뒤에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지문에 2번처럼 지문이 딱 나오면 인자에다 동그라미를 딱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인자를 딴 거구나. 그 전에 이제 자격증 사유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빨리 쓰셔야 되겠어요. 옆에다가 이소거금 확인 날인 안 했다 쓰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어떤 건지를 찾으셔야 돼요. 3번은요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는 건 확입니다. 확 자격정지죠. 4번에 직접 거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금에 들어갑니다. 금쟁이라고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거자죠.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자격증지 사유가 아닌 것은 1번이에요. 1번. 14번 풀어보시고. 자, 자격정지 기준기간요. 이소거금까지가 6개월짜리. 확인 날인 안 했다가 3개월짜리. 1번은 어떤 거냐면 확자죠. 확인이니까 뭐예요? 확인 날인 안 했다. 요것이 3개월짜리. 2번도 보니까 날인 안 했다는 거죠. 3개월짜리입니다. 이거 2번도. 3번은요. 거래계약서에 또 날인 안 했다는 거죠. 날인 안 했다. 날인 요거 나오면 3개월짜리. 4번은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금쟁이죠. 6개월짜리. 마지막 5번은 인장 얘기죠. 확인할 때 인자니까 3개월짜리 이렇게 3번이나 출시됐었다고요. 자 16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푼 문제만 푸셔야 됩니다. 그 밖에 문제를 푸시면 실력이 떨어집니다. 네 아시겠어요? 자 16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때 대신 뭘 내야 됩니까? 사유서. 그 다음에요. 자격증 반납은 누구한테 반납하죠? 2번.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의사한테 반납. 그죠? 그러니까 시도의사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시도의사한테 반납한다라고 2번처럼 나와도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에서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의사한테 반납한다고 2번이나 나왔어요. 기출문제는. 그럼 틀린 거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의사한테 반납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그죠? 근데 2번처럼 그냥 시도의사한테 반납 그것도 맞다고 보시고요. 3번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하는 거죠? 네.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네. 맞습니다. 4번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5번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2번 나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 과태료 매길 때 관청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매기는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을 뭘로 정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자, 자격정지라든지 업무정지 같은 정지처분일 때도요.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처분 이것도 기준을 정합니다. 이거 둘 다.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같은 위반행위지만 어떤 등록관청, 어떤 시도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같은 위반행위지만 편차가 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요 과태료 액수도 마찬가지고. 이거 뭘로 정하느냐? 국토부령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출문제에서 그것도 틀리게끔 2번이나 출제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뒤에 문제 풀 때 또 나오는데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요. 과대, 그 다음에 정국 이렇게. 과대, 정국, 과대, 정국. 암호입니다. 암호. 과대, 정국, 과대, 정국. 5번은 맞습니까 지금? 정지 기준인데. 동그라미 5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지 처분이니까 국토부령입니다. 자, 18번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매기는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할 때 이제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때리거나 조금 더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재량의 폭이 2분의 1인 거 맞습니다. 2번은 정국이라고 그러죠. 정지처분이니까 뭐예요? 국토부령. 틀렸습니다. 2번. 3번은 자격정지를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지기간만. 4번은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자격증을 반납합니까? 반납 없죠? 5번은 자격정지하고서 국장한테 5일 내 보고 다른 시도인한테 5일 내 통보 그런 거 있습니까? 자격정지는 보고나 통보가 없죠? 그래서 X입니다. 19번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거래계약서에 날인 안 했다.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는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는 거에 해당하죠. 그 날인 안 하면 뭐예요? 자격 정지. 기준기간은 몇 개월이고요? 3개월짜리. 2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소공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할 의무가 없어요.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소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격정지 사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2번에 확자 나왔다고 확인설명서 할 때 확자 나왔다고 이거 자격정지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최근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2번 같은 게.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3번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자격정지 사유하고 무관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개공이 쓰는 거예요. 개공이. 소공은 작성할 의무가 없어요. 자격정지 사유 아니에요. 4번은요.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6개월 이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정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나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앞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틀렸죠? 그럴 때 보통 이제 뒤쪽만 많이 신경 쓴다고. 앞에가 틀린 겁니다. 5번은요.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나 늘려서 가중할 적에도 절대 6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하죠. 맞는 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막 이제 막 특강 듣고 뭐 여러분 요새 막 특강 많죠. 예, 그러면 특강 들려고 하니까 1년에 중기사 공부하면서 돈 꽤 들어갈 거예요. 밥 사 먹고 책 사고 뭐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그밖에 안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아니까 저 볼 때는 1,000만 원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교통비도 있지. 더 안 들어가나요? 아니 근데 작년에 저 졸업하셨던 분이 어제 전화 와서 복비 때문에 이제 복비를 뭐 받는데 이게 뭐 법제관도 넘어가냐 이렇게 하면서 전화 오셨는데 13억 5천에
다가구 주택을 팔아준 거예요. 복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3억 5천. 복비 얼마 될 것 같아요? 1200이에요. 근데 저는 맨날 느끼는 것 중에 수험생분들이 막 뭐라고 나중에 가서 막 한 건에 1200이에요. 좀 통을 좀 크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따고 현업하시면 다 그렇게 되지만은 나중에는 100만 원 월급쟁이 우습게 보여요. 100만 원이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맨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걸 좀 인색해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볼 사람들이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달라져요. 자격증 따서 돈 벌기 시작하면. 어제 전화 오신 분 말고 저쪽 은평쪽에서 찾아오신 분은 작년에 합격했어요. 벌써 이게 물론 영업하러 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벌써 얼굴이 틀려요. 분양 사무실에서 있는데 얼굴이 틀리다고요. 예. 그 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크게 돈을 못 벌겠더래. 그래서 분양 사무실에 가서 했는데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이 맡기는 거예요. 예?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이. 예. 그런데 뭐 특강 한 번 듣는데 얼마죠? 지금 특강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예. 우리 어른들 공부할 때는요, 무조건 듣는 게 의존해야 됩니다. 예, 제 경험도 그래요. 저도 행정사 공부하고 막 그럴 때 다 들었어요. 그게 뭐, 앉아서 책 봐가지고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냥 들어가지고 머리에 박힌 거. 나 모르겠는데, 머리 어디에 들어가 있어, 여기. 그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돼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그냥 손이 그쪽으로 가.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해? 막 85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애들하고 또 틀립니다. 애들도 사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보니까 걔도 공부 잘하네요. 그런데 들었던 특강 또 다시 들어요. 중학교. 거기서 전교에서 몇 등 한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들어서 저 후회되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수업 빠진 거. 자기가 앉아서 책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정리해가지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냥 어디서 들었어. 그래가지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헌법시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헌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법 시간에 어디 앉냐면 저 문 앞에 앉아요. 그래서 출석만 딱 부르면 그 다음 어떻게 해? 헌법이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관식 같은 거 문제 풀고 주관식 같은 거 이렇게 답안지로 작성하려면 들은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책을 그대로 베낄 수는 없어요. 근데 들은 스토리가 있으면 그것 갖고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봐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게 오래 기억이 남는 거라니까. 투자하세요. 뭐 어떻게 특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예. 좀 크게 보세요, 크게. 예? 자, 이제 여기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또 시험이 나오는 게 뭐냐면 등록 취소 사유. 예? 자, 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절등치하고 임등치하고 이거 한 문제예요. 자, 절등치. 자, 전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막 올라가더니 결국은 뭐예요? 2등까지 했다.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서점을 갑니다. 서점 가게 되면 거기 가서 그냥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책이라든지 무슨 하여간 여행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데 한 몇 권씩 사와요. 매주 사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제 또 사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한다는 소리가 책을 이렇게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책이 너무 많이 사는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있는 책 다 사오고 싶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대여섯권 사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어제 그거 보고서 맨날 보따리 들고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책을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한마디 했어요. 책을 너무 많이 사는 게 어디가 있냐고. 너무 안 읽었으면 안 읽었지. 자, 4자부터 이게 사망하고 뭐죠? 해산. 사망, 해산. 법인 해산입니다. 절등치. 예. 이건 등록이 짜리대로도 3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죠? 한 가지 조심할 건 이 사망은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법인 해산이고.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사망했을 적에는 주의해서 꼭 들으세요. 법인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는 절등치 사유가 아니에요. 법인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는 새 대표자를 안 치면 끝이에요. 그냥 대표자 할 사람 줄 섰어. 돌아가셨어 대표자가. 새 대표자 안 치면 되는 거예요. 법인 등록 자를 게 아니고. 자, 불은 뭐예요? 부정 등록이야. 거짓 등록이야. 절등치. 중자가 뭐예요? 중. 두 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또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한테 개공이 중개 업무를 하게 시켰거나 시킨 개공이 절등치라는 얘기야. 중자. 하나같이 다 잘 나온 얘기돼요.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이소. 그러면 이중소속. 이중소속은 다 이소로 땄잖아요. 뭐 다른 글자 딴 게 아니고. 이소 그러면 이중소속밖에 더 있어요? 이소? 누가 이중소속 했다는 거예요? 개공이. 그러면 뭐예요? 절등치. 아까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뭐든가요? 자격정지지. 자, 양자는요? 등록증 빌려준 거. 이 등록증 빌려준 거 나올 때는 아까 성명하고 뭐가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상호. 이렇게. 자, 여기요. 2회 이상 영업정지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 영업정지 받을 짓이지만 이것 때문에 영업정지를 안 때리고 뭘 때려요? 등록을 취소시킨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결격사유. 응? 개공이 결격사에 빠져서 결격사에 한참 많죠? 파산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뭐 피 한 장 후견인 됐다, 뭐 등등등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걸리면 뭐예요? 절등치. 다만 이건 있죠? 아실 거예요 아마. 밑에 있는 임원이 결격사에 빠지는 바람에 법인 개공 자체가 결격자가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절등치가 되긴 되는데 바로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냥 등록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2달 참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임원일 때는 법인 개공의 등록을 즉시 못 자르는 거. 이건 2번 등록하는 거. 이중 등록일 때 절등치.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거. 이렇게. 자, 임등치 봐요. 자, 임등치는 6개월 임시 이사를 6개월짜리 임시 이사를 겸직한 손기정 씨는 사람 이름은 자, 회사에다가 3번 이상 뭘 투자했어요? 사금 22냥이랑 거금을 투자했어요. 이렇게. 응? 6개월이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6개월 초과해서 협한 거. 그죠? 요거는요.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거. 임시. 천막. 사무실 있는데 천막 치고 한 거. 사무실 있는데 또 뭐요? 파라솔 치고 하고 막 그런 거. 요거는요. 사무실 2개 둔 거죠. 얘하고 얘가 실제 지문에 나오면 비슷해요. 2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거예요. 등록 자체가 2번. 이건 등록이 한 번인 거예요. 근데 지문에 나올 때는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라는 말이 같이 나와 2개 다. 2개의 중개사무소를 뭐예요? 둔 경우. 설치한 거. 이거 이사예요. 등록 한 번이라는 얘기야. 임등치. 여기는 등록이란 말이 온다니까. 2개의 중개사무소를 뭐예요? 개설 등록한 경우. 겸자는 뭐예요? 겸업제한 위반. 이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14조 위반에 14조 위반. 누구 얘기죠? 법인 개공. 요거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영업을 개시한 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영업을 개시한 거.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보증 설정도 없이 업무 개시하고 그걸 얘기한 겁니다. 손자는. 그러면 임등치.
기자는 뭐죠? 기준미달. 등록 기준을 처음에는 갖추었다가 못 갖추게 되어서 등록이 잘릴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 기준미달. 이때는 기준미달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는 등록 취소된 것 때문에 새로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붙습니까? 안 붙여지는 거잖아요. 아까 이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3년 안 붙어요. 3년 안 붙는 게 요 세 가지잖아요. 그 암기할 때는 사, 기, 결, 혼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사기, 결혼 3년 안 붙는 거. 정자가 뭐예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 정보를 공개될 건데 공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공개해버리면 둘 다 뭐예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고. 이 청개구리 같은 거. 요거.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전속 중개 계약에 따른. 예. 그런데 이때 전속 중개 계약서를 안 썼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안 썼다.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어떤 제재를 받아요? 그건 업무정지라고요.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전속 중개 계약서 안 쓰면 뭐라고요? 업무정지.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받을 짓이지만 그전에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누적된 게 있었죠. 3번 이상. 이번에 저지른 것 같이 치면은 최소한 4번 누적된 거예요. 4번, 5번, 6번 막 이렇게 1년 이내 누적된 게 있을 때는 뭐예요? 임등치예요. 임등치. 예, 그러면 이거 대신에 등록 취소까지. 이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고 정도가 좀 심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살짝 내려서 때릴 수도 있고 영업정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예요. 반드시 이건 등록을 잘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금 22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죠. 응? 사업자 단체. 이 사업자 단체가 부동산 사장님 모임. 그죠? 그리고 금지행위라고 하는 것이 7가지 금지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합이요, 담합. 담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피회원을 갖다 왕따시키는 거. 복비 받을 때 특정 아파트 단지 이런 거 복비 받을 때 딱 정한 액수를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복비 받는 거. 이런 거. 일요일날 안 나오기로 결의한 거. 이게 다 담합이에요. 그런 담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해요. 보통 이제 고발 들어가서 단속이 나오지요. 그래서 단속을 해가지고 공정위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2년 이내에 2번 이상 부과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임등치. 그건 공정위에서 등록 취소하는 게 아니고 구청이 다 통보해요. 그럼 구청이 뭐예요? 등록 취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정위에서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등록관청에서는 뭐예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거. 근데 요게요, 횟수로 봤을 때 사업자 단체가 금지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정위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한 번 받았다. 이런 취지로 나오면 업무정지예요, 이건. 한 번 받았을 때는 뭐고요? 업무정지. 2번 이상일 때는 뭐고요? 그래서 요새 현장에 가면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있긴 한데, 뭐, 재밌는 것도 많이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 사장님이 비회원하고 거래하면 자기들끼리 회칙상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뭐 하여간 제재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회원하고 이렇게 공동중개 해가지고 한 건 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회원이 뭐라 그래? 그 사람 보고 손깍질하죠? 우리 회칙상 비회원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담합이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회칙이 돼 있으니까 그거 했다고 막 비난을 해요. 비회원하고 이렇게 공동중개 했다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장님한테 피회원이 와가지고 이 물건 지금 이거 살 사람 물건 좀 찾는다 하면서 와서 접근해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대환영해요 또. 많이 봐요 그런 거. 이게 남이 하면 뭐요? 불륜이야. 자기가 하면요? 어쩔 수 없는 거요. 예?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세상의 원리예요 원리. 진짜 원래요. 뭐 서로 욕해. 이쪽에 와서 저한테 욕하고, 이쪽에 와서 욕해. 가만 보면 둘 다 비회원하고 했어. 똑같아. 자기는 이런 사정이 있고, 저기는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그런 게 어딨어. 정말 재밌어요. 양쪽 얘기를 듣다 보면. 자, 그리고 요 거자 뭐예요? 이제 문제 풀 거야 이제. 요거 내용 여기 2개. 거짓 기재. 또 하나는 이중계약서 작성. 그죠? 요건 뭐예요?
금쟁이. 7가지죠? 이렇게 금쟁이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암기할 때만 했을 뿐이에요. 자, 문제 풀어보시는데. 182페이지에 있는 2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기억번은 사망과 해산이니까 절등치입니다. 2번은요,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거니까 거짜니까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그 다음에 디귿번은 양도되어니까 절등치. 리을번은요, 6개월 어쩌고저쩌고 초과해서 무단으로. 이거 뭐예요? 임등치죠? 6개월 임등치잖아요. 미음번은요, 거짓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 어디에 들어갑니까? 금쟁이니까 임등치. 마지막 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봤다. 중요 중중 절등치입니다. 절등치에 해당하는 거요. 니은번 절등치에 해당하는 게 기억번. 뭘 물어봤죠? 절등치죠. 기억번, 디귿번, 그 다음에 비읍번 3개인데 정답 1번이죠. 기억, 디귿, 비읍 이렇게. 25번 풀어보십니다. 자, 25번의 기억번은 2등이니까 2등 그러면요, 결국 2등 했다 이거죠. 2등 그러면 절등치입니다. 니은번은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계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에 불응했다. 이거 업무정지예요. 알아두시고. 디귿번은요, 임시 나오면 뭐죠? 임시, 임등치. 임시 나오면 임등치. 리을번에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뭐요? 6개월 임등치. 자, 미음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본 거. 중에 어떻게 했다? 절등치죠? 네. 그 다음에 비읍번은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해버리는 것은 손기정시할 때 정치합니다. 임등치죠. 임등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이게 뭘 고르라고 그랬습니까? 절등치 고르라고 했으니 기억번, 그 다음에 미음번 2개네요. 기억하고 미음번. 넘기지 마시고 24번 골라보십니다. 24번. 자, 기억번 옆에다가 이소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뭐야? 절등치. 개업공인중개사의 횡이니까 개공이면서 소공된 거예요. 지금 기억번은 이소라고 옆에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절등치. 니은번은요, 사자의 동그라미 딱 칠 수 있어야 되고, 사망해산이니까 절등치. 디귿번은 과태료 2번. 다시 과태료. 몇 번 누적된 거 이거? 3번이죠. 좀 이따 나올 거지만 이거 업무정지. 3번까지 누적된 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4번 이상부터는 뭐예요? 임등치. 이렇게. 3번까지는 뭐라고요? 업무정지. 리을번은요, 양도되어, 대여의 동그라미 딱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도되어니까 절등치. 그 다음에 미음번은요, 알아두세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허위로 메모를 갖다 공개하면 업무정지. 비읍번, 쌍방 내리는 어디에 들어가죠? 금쟁이. 그러니까 임등치. 금쟁이, 임등치입니다. 금쟁이는. 마지막은요, 사금 22년인 거예요. 2년 이내 2회 이상. 요거 뭐죠? 임등치. 절등치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번, 니은번, 리을번 밖에 없네요. 자, 2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네 번, 5번, 6번 누적이 되면 임등치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삼진아웃제, 거기에 걸리면 절등치로 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따라서 기억번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2번 해서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 삼진아웃제에 걸리는 거예요. 절등치. 니은번은 다시 업이에요. 4번 누적됐죠? 저지른 것까지? 근데 삼진아웃제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임등치지.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이거 삼진아웃제네. 마지막에 업으로 끝났으니 절등치. 리을번은요, 이렇게 됐잖아요. 4번 누적이요. 삼진아웃제는 아니고, 그러면 임등치. 뭘 고르라고 그랬습니까? 절등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번하고 디귿번 2개죠? 자, 칠판을 좀 보셔야 돼.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법 위반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요 업무정지예요. 왜냐하면 법조문에서 업무정지 사유는 기타 등등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 위반 행위요 다 업무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업무정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니까 업무정지가 불가능해요. 거짓으로 등록했다 절등치예요.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X예요.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 과태료 사유는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큼은 영업정지가 불가능해요.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이 역할을 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과태료 사유. 이걸 암기해가지고 이걸 맞춰내는 거예요.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업무정지 사유와 관련해서 아까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응? 이런 뭐예요? 업무정지. 아주 명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다. 그럼 뭐예요?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다가 날인을 안 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안 주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이런 뭐예요? 이건 업무정지라고요. 두 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게 업무정지 사유라고요. 이건 과태료 사유고 이걸 모르면 시험장에 갈 자격이 없어요. 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저 밑에 있는 임등치 사유 있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있죠.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요것은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까? 되죠?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거.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 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을 때는 정도가 좀 약한 뭘 때릴 수도 있다. 그렇지? 이거 함정의 시험에서 임등치 사유를 잔뜩 암기했어 우리가.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나왔는데 임등치 사유를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함정. 시험에서 함정이라고. 왜 함정인지 아시겠죠? 임등치를 암기를 해가지고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걸 그랬는데 임등치 사유를 딱 고르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다 100% 뭐가 돼요? 임등치 사유는 뭐가 된다고? 동시에 업무정지도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거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번에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러면 3번 누적된 거죠 지금. 그죠? 한 번 더 저지른 것까지 최소 몇 번 누적됐어요? 최소한 3번. 이렇게 3번 누적됐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아까 누적됐을 때 가중처벌 받는 게 아까 한 문제로 나온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근데 이제는 나오기 시작해요. 단골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3번 누적됐다. 3번. 그러면 업무정지라고 하시면 돼요. 4번 이상일 때는요. 임등치.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삼진아웃죄에 걸리는 거 이것은 뭐가 돼요? 절등치로 빠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시효제도가 있죠? 시효제도 아시잖아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하고 몇 년 지나면 3년 경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지요. 이게 시효제도잖아요. 시효제도. 시간 지나갔다 이거요. 3년 지나가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리죠. 행정처분 중에서 유일하게 시효제도가 있는 것이 뭐예요? 업무정지잖아요. 업무정지. 예? 자, 문제 풀어보십니다. 187페이지에 있는 31번 풀어보시고. 187페이지 31번. 기출문제입니다. 31번이. 자, 1번, 2번, 3번까지는 설명드릴 게 없고요. 4번 보면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죠. 법에 정한 기간이 몇 년? 그게 3년이에요. 이게 시효제도인 거예요, 이게. 반면에 자격정지는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는 시효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 받을 짓을 하고 3년 지나도 시도의사는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제가 유력합니다. 자격정지는 시효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받을 짓을 하고 3년 지나도 시도의사는 자격정지를 때려버릴 수 있다. 에? 아는 걸로 간주합니다. 5번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공인인계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소공이 이중소속이에요. 그러면 자격정지죠? 네. 아까 자격정지 사유 6가지 암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업무정지예요?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절등치잖아요. 이런 절등치 사유에 들어가면 업무정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마지막 34번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자, 1번은 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를 못 때리죠.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때린 거예요. 광역시장. 시도의사가 업무정지 못 때려요. 그래서 틀린 거. 2분의 1은 맞는 건데. 2번 지문은 9개월에 한다고 아니고 6개월. 3번 보세요. 2번 영업정지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면 삼진아웃죄예요. 절등치. 거기다 대놓고 무슨 업무정지야. 절등치는 업무정지가 불가능하다니까요. 4번 지문은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 5번 지문은 이게 맞는 거예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알아두세요. 업무정지예요. 개공이 허위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예요. 근데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니까 3개월 때릴 수도 있고 4개월 때릴 수도 있고 2달 때릴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쉬겠습니다.